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가 해당 물건을 소개해 드리게 된 계기는요. 첫 번째로 진입 가격이 좋고요. 두 번째로 건물 나이가 어리고요. 세 번째로 임차 수요가 충족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세부 내역 보면서 자세한 내역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해 있고 감정가 16억에 경매 최저가 7억 8천이다. 보존 등기일이 17년도 3월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5살이 조금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구성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상가 하나, 2층은 세 가구, 3층도 세 가구, 4층은 한 가구 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2층, 3층 각 한 가구씩 가구수 증설을 해놔서 사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구수는 9가구 플러스 상가 하나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고란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위반 내역은 가구수 증설 부분이 아니라 조경훼손과 무단 증축 부분으로 나옵니다. 다만 적발 내역 자체는 위반 범위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발되지 않은 가구수 증설이라는 부분이 향후 대수선으로 적발되게 된다면 위반 면적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통한 원상복구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세 가구를 네 가구로 증설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적고 그 구조 변경을 통한 비용도 크게 들어갈 것처럼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원상복구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역들이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위반 건축물 표기되어 있고 7가구로 허가받았고 실제로는 9가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 내역은 가구수 증설 부분 적발 내역이 아니라 무단 증축과 조경 훼손 부분인데 그 위반 범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해당 내역이 중요하다기보다 적발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자, 등기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기준,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는 17년도 3월 31일이고요. 우리은행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기준,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가 17년도 3월이고 임차 세대 중에 전입이 가장 빠르신 분이 17년도 6월이기 때문에 임차 세대 중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임차 권리 깨끗하고 등기 권리 깨끗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표기 내역 있지만 그 적발 사항은 미비한 수준이고 오히려 적발되지 않은 부분이 중한 위반 사항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통한 원상복구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듯 보인다. 또한 원상복구를 통해서 사용주익이 저하되는 부분은 지금 세 가구에서 네 가구로 증설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네 가구에서 세 가구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 사용수익의 저하 범위가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구조 변경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세를 제가 특정하기 위해서 제가 인근 매물들을 살펴보고 거래 내역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일단은 거래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신도시고 건축물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거래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1km 내외로 확장을 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은 저희 건축물 정도의 연면적의 토지 평수를 갖고 있고 건축 나이가 어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최소 10억 이상 20억 정도의 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물 인근 쪽에도 매물이 나온 적이 있다고 인근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일 권역대에 저희 건축물보다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는 물건이 15억에서 16억 사이에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보면 지금 토지 시세는 평당 1200 이상으로 보이고요. 동일 권역대에 저희 건축물보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물건이 15억 원에 어쨌든 시장가로 나와 있었고
인근 1km 권역 내외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비슷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의 매도 희망가가 15억에서 20억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거래 사례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호가나 희망가는 굉장히 높은 실정이지만 실질적인 거래 사례가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저는 경매 대상 물건의 추정 시세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본 편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본 편이고요. 저는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추정 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현장 임장을 다니시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시선에서 단순 매도 희망가만을 가지고 저희 시세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기에 저는 보수적으로 13억 이하, 12억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현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계약도를 봤지만 건물 계약도상 내부 도면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들은 내역을 바탕으로 건물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층, 3층 같은 경우는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9가구 중 1.5룸이 8개, 3룸 1개, 상가 하나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1.5룸이 500에 50에서 6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룸 전세 시세는 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세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월에 550에 보증금 7천 정도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전세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7억에서 한 7억 5천 그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상가 월 임대료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진입 가격이 지금 7억 8천이기 때문에 7억 이상 전세로 회수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양호한 구간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진입 구간 그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정 금액을 낙찰가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억에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신탁 상품을 이용을 했고 금리는 7%였습니다. 대출 범위는 낙찰가 80% 최대한도 6억까지 LTV 설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DSR 여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실무상으로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출 범위는 60%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4억에 대출 5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월세 수익을 계산하게 되니 월세가 저희가 월에 550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250만 원이고요. 그럼 월에 남는 순수익은 300만 원이 되고 이걸 연간 수익으로 환산하면 1년에 3,600의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자, 저희가 원금이 4억 원인데 저희 건물의 정비 상태가 양호해 보이기 때문에 수선비를 1,000만 원만 가산하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투입자금 4억 1천에 연간 월세 수익이 3,600이니 연수익으로 환산하게 되면 8.7%의 준수한 수익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드리면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의 장점은 낮은 진입가에 있습니다. 경매 진입가액이 7억 8천밖에 안 되고 주변에 매도 호가들은 15억 이상 가고 있고 토지 시세는 평당 1200 이상 하고 있으며 인근 40평대 아파트 매도 호가가 7억 5천인 걸 감안했을 때 저희 진입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의사항은 아직까지 신도시고 거래 빈도가 거의 없었고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액 그대로 시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12억에서 13억 정도를 시세로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수한 수익률 8.7%라는 준수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건물에 승강기가 설비가 되어 있고 내관 상태 양호해 보이며 저희 경매 대상 물건과 지금 남동공단하고의 거리가 뭐 지금 거리상으로 1.5km 내외이기 때문에 남동공단의 임차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저희 진입 구간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저희 건축물의 컨디션, 요소들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평가가 됩니다. 자, 다만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부분보다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더 위험한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일단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부분은 그 위반 범위가 굉장히 미비하고요. 적발되지 않은 부분은 방 쪼개기를 통해서 각 층에 한 가구씩 증설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향후 대수선으로 적발이 되게 된다면 위반 면적 부과가 아니라 연면적 부과로 우리는 이행강제금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의 크기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완벽히 배제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세 가구에서 네 가구로 증설한 것 뿐이니 구조 변경을 통한 비용이라든지 사용 수익의 저하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원상복구를 통해서 사용 수익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해당 지역은 거래 내역이 없는 지역이고 시세가 형성돼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임장을 다녀오시고 시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근 매물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역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네이버 검색창에 5분 경매 김소장이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가 확인이 됩니다. 해당 블로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건축물의 이름, 뭐 동춘동 상가주택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뭐 권리 현황이라든지 매각길, 입찰 보증금, 그리고 임차 이력, 권리 신고 금액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 내역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